konnichiwa. 안녕하세요. 아유, 저희가 지금 오사카 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저희 오사카 대학교 와서 어떤 유학생분들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같은 전공 하는 친구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는지에 대해서 좀 인터뷰도 해보고 이제 설문조사도 해볼 예정이잖아요. 그러면은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조금 시원한 곳 찾아서 이동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카페로 가보겠습니다. 뿅. 네, 저희 이제 오사카 대학교 방문해서 여기 지금 재학 중이신 한국인 유학생들 분들이랑 인터뷰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기계공학과 석사 2학년 신상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계공학과 학부 3학년 이상혁이라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기계공학과 3학년 이준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일공학과 학부 3학년 김광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때문에 인터뷰를 하는 거기도 하지만 저희 개인의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본적인 질문 몇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조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우선 지금 일본에 오신 지 6년 되셨고 나머지 3년 되신 거잖아요. 혹시 일본 생활 하면서 좀 크게 어려웠던 점이나 좀 불편했던 점 있다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본 생활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 일본어 실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본에 오게 됐는데 저희가 같은 유학 프로그램으로 일본에 오게 됐거든요. 한일 공동 이공계 학부장 학생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일본에 왔는데 1년 동안 일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바로 입학을 하는 시스템이어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한 걸로 솔직히 학교에서 다른 일본 학생들이랑 똑같이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고 하기가 솔직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조금 일본어가 안 돼서 힘들었던 부분이 좀 있긴 있었어요. 언어적인 네. 그 다른 뭐 생활 같은 면에서는 어떤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한국 음식이 가끔 그리운 거 빼고는 한국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은 동아시아다 보니까 사람들 정서도 크게 다르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한 동양이라서. 그리고 이제 일본에 와서 지금 계속 학교를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조금 조사를 해보는 결과에 의하면 일본 대학교는 약간 학교 학점 성적보다 어떤 그 대외적인 활동, 학과츠보 활동이나 아니면 어떤 자격증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이고요. 그게 사실이고 일본에서 취업을 할 때는 학점보다는 얘가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성장을 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기업에서 보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물론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학교 동아리 활동에, 그러니까 일본 대학교는 동아리 활동이 크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이 동아리가 서클 활동하고 부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서클 활동은 이제 말 그대로 학생들끼리 즐기는 거고, 부활동은 말 그대로 하나의 활동이라서 이제 뭐 춤 동아리나 아니면은 뭐 운동 스포츠 동아리 같은 경우는 아침에 아사렌이라고 해가지고 강제 연습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는 애들은 이제 그거 부활동 한다고 이제 학교 공부도 많이 못하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대회에 나가서 실적이나 그런 걸 올리면은 취업할 때 가산점이 붙는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사실 처음에 그 조사를 하다가 그걸 보고 사실 잘 못 믿었었거든요. 아니 성적이 안 중요하면 왜 공부를 하고 왜 시험을 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이랑 뭐 일본에서 보는 게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실제로 다들 학점을 잘 받자라기보다는 그냥 단위만 따자는 분위기가 엄청 크게 조성되어 있고 실제로 취업을 할 때도 이제 얘를 뽑아서 바로 쓰겠다는 생각보다는 기업에서 키워서 쓰겠다는 생각이 강해서 이제 공부를 못해도 이 학생이 충실하게 대학생활을 했다면 회사생활도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학교 성적을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설명 들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일본에서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적는 수비로 하는 그런 게 되게 발달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 일본에 왔을 때 그때만 해도 약간 그 공공기관이 그 시청 같은 데서 그 처리를 하는데 다 손으로 적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일이 손으로 처리를 하느라고 시간도 되게 오래 처리하는데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그 IT화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요즘엔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바뀌는 추세. 네. 한국은 새로운 기술 적용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기계공학과 하면 CAD 같은 거나 프로그래밍을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아직도 일본은 그 CAD를 안 쓰고 다 도면을 손으로 그리고 이제 그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프로그래밍도 약간 최신 그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기본에 충실한 C 이런 걸 위주로 많이 배우다 보니까 약간 한국에 비해서는 좀 느리지만 그 나름대로 이제 기본에 충실한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냥 도면 자체를 미리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만 사용법만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좀 더 기본이 탄탄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장점이거든요. 그냥 손을 많이 쓴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 한국 대학은 이제 수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PPT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판서가 많아서 이게 손으로 쓴 거 있잖아요. 그걸 네, 하나 자체로 네, 판서도 많고 그걸 이제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일 수도 있는데 판서가 이렇게 써지면은 그걸 이제 학생들이 그대로 받아 적어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로 많이들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건 또 차이점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어느 정도 자료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필요한 것만 써서 넣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좀 꼼꼼해서 그런지 알겠는데 약간 일일이 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거를 이제 시험을 볼 때는 다시 그걸 다시 써서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과제 할 때도, 레포트 할 때도 손으로 쓰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 애들 중에. 그리고 컴퓨터로 쓴다고 해도 이제 실험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레포트 박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교수님 메일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레포트 이제 그 교수님 강의동에 들어가서 레포트 박스에 직접 제출하러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수업을 진행할 때 저희가 조금 그때까지 돌아다니면서 들은 건데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받는다고 얘기를 저희가 들었어요. 사실 한국 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기가 끝날 때 한번 피드백을 받고 그거 아니면 중간에 한번 피드백을 받고 이런 거 말고 거의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일본 학교 같은 경우는 매 수업마다 교수들이 피드백을 받아서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종종 있다고 제가 들어서 혹시 지금 다니시고 계신 학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좀 알고 싶어요. 저희 학교는 한 번도 수업 중에 피드백을 한 적은 없네요. 뭐 자유롭게 쌤한테 가서 여기가 조금 이해가 안 된다, 해설이 좀 부족하다 하면 이제 따로 수업을 끝나고 이제 해설은 해주겠지만 크게 강의 전체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피드백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사실 전공이 또 이용 계열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배워야 되는 과목 끝까지 배워야 돼서 그거는 한국이랑 조금 거의 같다고 봅니다. 혹시 이 학교 축제 같은 것도 하나요? 그런 축제가 있긴 한데 약간 한국처럼 파티라기보다는 그냥 동네 축제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학부 학생들은 실제로 많이 안 가고 동네 주민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부스에서 맛있는 거 먹고 이제 학생들이 운영하는 부스 이런 거 이제 막 야키소바나 타코야키나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그런 느낌. 지역 행사 느낌이에요. 네. 이제 동아리나 그런 걸 하면은 이제 축제 놀러 가서 이제 동아리마다 부스를 여니까 이제 자기 좀 맛없어도 거기 친구 부스로 들어가서 좀 먹어주고 하는 그런 재미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친구. 예. 저희가 이제 기계공학과다 보니까 배우는 어떤 기본적인 학문에는 별로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역학 과목에 대해서 배우시잖아요. 그럼 배울 때 일본 학교에서는 뭐
일본어 책으로 하는지 아니면 영어 책으로 하는지 궁금해요. 사실 저희 한국에서 쓰는 책을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한 거는 한국어로 번역해서 쓴 그런 과정이니까 일본에서는 어떤 교재로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알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일본어 책이 네. 기본이고요. 네. 기본에다가 교재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직접 자기가 쓴 책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영어 교재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때까지 들은 수업 중에 하나 있을 거고요. 수업 하나. 되게 드문. 네. 그리고 수업 진행이 이제 판서 위주고 교과서는 약간 참고 자료 느낌이 되게 강해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도 많이 판서로 다루고 그러기도 수업을 되게 집중해야 돼요. 교과서만으로는 약간 부족한 느낌. 수업을 제대로 안 들으면 교과서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약간 의미가 없다. 교과서가 좀 불친절하긴 하죠. 교수님 강의에 비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좀 알려주시나요? 네, 유도 같은 것도 많이 해요. 원리 같은 거 설명도 많이 해요. 그럼 수업을 들으실 때 다른 학생들처럼 어떤 노트나 그런 데 다 필기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혹시 일본에서는 한국은 사실 영어가 거의 기본이잖아요. 뭐 토익 800점, 900점 돼야 된다 이게 그런 게 있는데 혹시 일본에서 어떤 뭐 영어 성적을 한국만큼 어떤 그런 중요한 영어를 가지는지 아니면 일본에서도 영어를 잘하면은 그 메리트가 있긴 있는데 잘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대학원 시험 볼 때 토익 점수가 꼭 필요해가지고 다 모두 다 시험을 보는데 거의 보통 600점 넘으면 오케이 이런 600점 넘게 사실 800, 그런 900 넘으면은 진짜 잘한다. 사실 네네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이제 부활동도 중요시한 이유가 이제 단체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네. 조화를 얼마나 잘 이루냐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해서 그래서 스펙보다는 약간 인재상 많이 본 것 같아요. 인성이죠, 인성. 네, 저희 이제 팀원들도 되게 궁금한 것들이 많을 텐데 각자 질문 한 번씩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한국에서 수업을 하면은 이제 한 과목을 할 때 그냥 교과서 위주 수업도 있고 또 플러스 실습도 같이 계속 병행하는 수업이 많은데 혹시 일본에서 그렇게 계속 실습도 계속 꾸준히 병행하는지. 4대 역학이라고 있잖아요, 4대 역학. 저희 학과가 좀 특이한 게 코어 과목이라 해서 4대 역학 플러스 제역 과목 이게 5과목인데 5과목을 이제 그냥 앉아서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수업 플러스 실험 플러스 실습이라 해야 되나? 그 연습 문제 푸는 거? 그 3개를 세트로 해서 이제 묶어서 이제 배우거든요. 그런 점은 어느 정도 실습을 병행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사실 실험으로는 좀 그 4대 역학을 모두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냥 실험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만 약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 그리고 네, 그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실습이랑 뭐 판서랑 실제 수업이랑 병행해서 이제 이루어진 그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따로 밖에 나가서 실습을 하고 그런 건 거의 없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실습을? 저희는 아예 그 학교에 실습실이 따로 있고 네, 뭐 재료실도 따로 있고 이래서 그 수업에 맞게 필요한 실습들을 그 수업으로 옮겨서 아예 백지 수업처럼 하고 현장 실습도 그 나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자동차를 전공하는 학생이라 하면은 자동차를 실제로 엔진 같은 거 구매도 해보고 이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살펴보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제어나 이런 거 관련된 뭐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어떤 MCU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그거를 직접 제작도 해보고 예를 들어서 도면 같은 거를 저희는 이제 캐드, 카티아 이런 프로그램으로 미리 만들어서 이거를 설계를 해서 이걸 만들겠다 하면은 저희가 직접 그 재료들 알루미늄 같은 것도 가공을 하고 어떤 코딩도 짜서 넣고 해서 동작을 구현시키는 그런 실습도 되게 많이 하는데 소위 말하는 약간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건 필수예요. 선택이긴 한데 거의 공대생들 같은 경우에서 거의 비슷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공들이 계속 있는데 3학년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자기 전공을 정해가지고 저희 학부에서 학과를 정해가지고 앞으로 나가는데 이게 3학년 1학기에서 들은 걸 기본으로 3학년 2학기에 배우고 3학년 2학기에 배운 걸 4학년 1학기 때 배우고 그런 식이라서 아예
소방부 가면은 그 과목을 안 들었으면 아예 이해를 못하는 식으로. 네, 일본에서는 만약에 그 예를 들어서 제어나 로봇 쪽에 관심이 있다 하면 그에 맞는 서클이나 부활동 있거든요. 네, 거기 찾아가서 사실 그 학교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일본으로 와서 바로 유학생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약간 일본으로 오게 된 좀 어떤 계기나 결정적인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중국에도 4년 살았었고 미국에 4년 살고 고등학교를 미국도 졸업하고 미국 대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이제 중국,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제일 큰 3대국 이제 일본도 알면 좋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장학금까지 주면서 교육 공부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해서 지원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이제 합격해서 여기 오게 됐어요. 딱히 뭔가 계기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천천히 뭔가 일본이랑 가까워지게 된 게 사실 아빠가 일본어를 좀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에도 일본어 서적 같은 게 꽂혀있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천천히 관심을 가지게 돼서 11살 때 일본어를 시작을 했고 하고 중학생 때부터 이제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한국이랑 일본이랑 뭐 자매도시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일본도 여러 번 왔었고 그래서 그런 걸로 조금씩 하면서 이제 일본인 친구도 조금씩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조금씩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유학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그렇게 뭔가 딱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천천히 가까워진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고등학교 그 자매 결연 고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일본에 그거 자매 결연 고등학교에 그 일주일 정도 홈스테이를 갔었어요. 그때 경험이 되게 괜찮았어가지고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됐던 거 같고 또 네, 그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 대학교도 저희 그때 계속 공부를 하면서 해외 대학도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제가 마침 로봇 쪽으로 제가 좀 연구를 계속 하고 싶어서 이제 대학교를 좀 찾아보다가 이제 일본 쪽으로 가고 이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에 맞춰서 좀 공부를 같이 해나가면은 괜찮겠다. 그 공부를 하면서도 일본 쪽 공부가 저한테는 좀 더 재미는 느껴져갖고 어쩌다 보니까 일본 쪽 대학교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향후에 한국에서 취업을 하실지 혹은 해외 혹은 일본에서 취업하실지 그리고 한국 학생들한테 일본 취업을 추천하시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취업을 안 하고 일본 취업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갖고 만약 오면은 그 형이 말씀하셨던 대로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일본어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일본은 특히 진짜 와라고 해서 조화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제 민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그룹에 어울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일본어가 잘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영어를 잘 한다고는 이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어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진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살려서 일본어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정보를 잘 알아보고 준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연구 쪽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되게 추천을 하는 게 한국은 결과가 안 나오면 몇 년 내로 결과가 안 나오면 프로젝트는 가망성 없다고 하고 이제 자르잖아요. 일본은 이제 연구 성과가 이렇게 막 바로바로 안 나와도 지속적인 투자를 국가적으로도 많이 해주고 기업적으로도 많이 해주고 되게 장려되는 분위기라서 순수 과학이나 연구를 좋아한다 하시면 일본 쪽 준비해서 오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일본어가 매우 중요하고 이제 연구 쪽에서도 해외에서도 많은 인재들이 오니까 영어도 아마 매우 중요하게 볼 거예요. 해외 인재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사실 여기 지금 대학교가 시험 기간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게 온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좀 되게 어렵게 시간을 내주신 분들에게 한 번 더 감사 인사 전해드리고 저희 인터뷰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제 설문조사랑 인터뷰랑 모두 마쳤죠 지금? 네. 되게 오사카 대학교도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좀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이제 너무 힘들다. 얼른 숙소로 가서 저희 자료도 좀 정리하고 영상도 편집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카 대학 일정 여기까지. 다들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